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MBC에서 한번 공개가 됐던 영상으로 베네치아가 잠기고 그 다음에 뉴욕이나 맨하튼 같은 이런 해안 지역에 지금 이렇게 방벽을 건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상태에 있고,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 앞바다에도 여의도만한 인공섬을 만들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대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야 뭔 얘기 아니냐, 한참 남았잖아, 뭐 10년 뒤 20년 뒤에 뭐 나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 뭐 북극에 뭐 빙하가 녹으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여자분이시거든요. 미모의 여성 이사님이신데,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는, 뭐 지금 이제 부의장도 있어서 부의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니 옐런처럼 어쨌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기후 변화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이애미의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를 했잖아요. 네, 마이애미의 아파트가 붕괴를 했는데 이 붕괴가 알고 보면 나비 효과처럼 나타나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야 그거 철근도 적게 썼고 3년 전에 이미 손상이 커서 늘 그 붕괴에 위험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게 한 가지 의견이고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30cm가 높아진 해수면이 어느새 30cm나 높아진 거예요. 해수면이 30cm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마이애미의 아파트 붕괴 원인일 수도 있어. 아주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것에 매년 2mm씩 침하를 시키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중심을 잃고 우르르, 원체 낡은 아파트이고 점검도 제대로 안 됐고 여러가지 원인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 해수면이 올라가고 막 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지반이 침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어쨌든 건물이 네모 반듯한 것이, 네모 반듯하고 무게를 이겨야 되는데 지반이 약해져갖고 기울기 시작하거나 조금 그러다 보면은 이 붕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해변에 12층짜리 건물이 매년 2mm씩 내려앉고 있다라고 이미 보고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보고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해수면이 지금까지 그 90년대 중반부터 15cm가 올라오고 이런 영향, 그리고 앞으로도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 요인들이 나오면, 지금 베네치아도 잠겼고 우리나라 부산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 특히 뉴욕 같은 대도시, 부동산 가치가 매우 큰 그런 대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건물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면,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인해 잡혀있는 채권, MBS랄지, 그죠? 거기에 따른 파생 상품들, 이거 어떻게 되지? 그걸 빌려준 은행권은, 그 은행권에게 또 무언가가 잡혀있는 또 그 상위의 금융기관은, 그러다 보면 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이 엄청난 경제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이야기하는 한 가지의 얘기예요. 한 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융자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해.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보험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보험 지급이 높아져. 그러면 보험사가 붕괴해. 그러면 보험사가 망해갖고 보험사에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또 어떻게 될까? 걔는 또 망하겠지. 연쇄적으로 망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어저께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 자료는 제가 이전에도 이효석 그 팀장의 이야기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게 됐었는데, 지금 한 번 정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리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큰 부자가 몰락을 하거나 내지는 일반인들 내지는 서민들 중도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는, 지금까지의 가장 강력한 그 부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가장 강력한 기회가 바로 산업혁명 때마다 일어났거든요. 옛날에는 가문이나 출신이 좋아서 그냥 무조건 그런 거지. 부모 잘 만나야 돼. 우리 가문이 잘 요렇게 돼갖고 땅이 많아야 돼. 그래서 땅이 어쨌든 상당히 많아갖고 소작농민들 많이, 아니면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 노동력을 많아서 작물을 키우고 이렇게 갖고 하면 무조건 부자야. 요게 이제 산업혁명 이전의 세상이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자본가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새로운 권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첫 번째 그에 따른 에너지원이 석탄이었어요. 석탄. 그 전에는 뭐 목재지 장작되고 막 있잖아요. 석탄. 그 석탄이 어떻게 될까 합니까? 석유 에너지원이 석유로 바뀌어 나가고 점점점 비중이나 중요도나 이런 것들, 생산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어 나가고 지금까지도 매우 비중적인 부분을 크게 늘리고 있고, 요건 이제 줄어들고 있죠. 요거는 줄이지는 못하고 유지인데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 천연가스랄지 이제 다른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이제 원자력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결국에 이게 전기, 에너지원이 완전히 이제 전기, 석유를 쓸 수 있는 거 석유 쓰지 말고 전기를 쓰자. 자동차가 지금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석유를 사용하잖아요. 디젤, 휘발유 사용하는데 그거 걔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전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영하자, 늘리자. 전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어떤 표현적인 부분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삶에 있어서 전기의 이제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전기 사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노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스마트화 되면서 기계와 로봇화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일 것이니,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이요, 기업의 큰 승패이고, 개인의 큰 부자를 만드는 역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이 물건 잘 만들어내고 영업이 잘 돼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이익적인 부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의 실적, 그래서 뭐 퍼가 낮네 어쩌네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졌던 그 개념들, 90년도만 해도 이런 개념이 별로 강하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몰랐어요. 실적에 의한 어떤 부분들이 이득을 나눠갖는 상태, 야 장사 잘하는 회사가 최고야, 이렇게 갔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야 그거 지금 같이 현재 주가가 낮아, 그러면 투자해야지, 요 개념인데 지금은 달라졌다. 그게 달라진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 닷컴 버블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닷컴 버블 설명하면서 최근에도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거 있죠. 그 기업이 성장하려면 주가를 땡겨야 돼요. 왜요? 주가를 땡겨 놓으면 시가총액이 커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일단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 이자율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키워놓는 거, 주식담보대출을 받든 뭐하든 이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닷컴버블 불렀을 때도 우리가 이제 다음이랄지 네이버, 그죠? 한국컴퓨터 등등등등,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성과 실적적인 부분을 만들지는 못하고 유망해, 정부에서 막 밀어,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어느새는 이제 닷컴 붙으면 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었죠. 결국에 뭐냐면 그게 나중에 투기적인 부분들로 올라간 거를 제외하고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네이버가 있고 지금의 다음 카카오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가가 끌어올려짐으로 인해서 그때 얘네들이 아름아름 자기네 주식들을 팔았던 그 가치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서 뭘 했던, 그러면서 만들어낸 거야. 없는 걸 만들어냈다고. 지금 그게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즉 2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사이클이 이번에 다시 온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20년에 한 번 오는, 200개 감사합니다. 푸스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박 이모님. 20년에 한 번 오는 사이클이 이번에 다시 오는 거예요. 쿠즈네트 파동이 주글라 파동 10년, 쿠즈네트 파동 20년짜리에서 대박이 터져요. 20년짜리 파동에서. 근데 지금 20년 꽤 나오는 거. 닷컴버블 불렀던 20년 전, 그게 지금 반복된. 그때에도 없는 개념을 생겨나면서 그 없는 개념에 투자를 하고, 야 니네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게 지금 이제 어떤 논리로 보자면, 야 지금 지구의 기온이 1도씨 올라가면 어때? 2도씨 올라가면 니네 다 죽어. 어떻게 할래? 너는 살겠지만 네 자식들은 다 죽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네 자식들 다 죽을래? 아니면 지금 불편해지더라도 의무적인 상황에 해야 할 것들 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할래?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석탄 화력발전소를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버리라고. 석탄 화력발전소 버려. 지금 짓고 있는 거 바꿔. 조금이라도 일찍. 무너뜨려야 된다면 무너뜨려버려. 하지마.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걸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왔다. 그걸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게 탄소 배출 규제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와닿아 있고 오히려 늦었어요. 우리나라 늦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탄소세, 세금, 탄소세를 반대하거나 뭐 탄소 배출 규제의 그 기준을 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나라,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다 제조업이 강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하잖아요. 일본, 마찬가지. 유럽은 독일. 그 독일이 계속 최근까지 반대했다가 이번에 도저히 안 돼서 돌아선 거예요. 핀란드에서 원전 짓겠다고 하잖아. 핀란드에서 휘바 산타크로즈 할아버지가 수천 명 돌아다닐 것 같고, 그냥 술록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럴 것만 같은, 그러면서 이제 그 자작나무 사이사이에 따루가, 우리 오늘 만난 까루님 말고 따루 막걸리 한잔 하고 있을 것 같잖아. 그런 오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핀란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이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공백의 전력을 무슨 수로 채울 거냐? 방법이 없다니. 그 원자력을 가야 되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패러다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ESG라고 하는 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죠? ESG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필요하다 어쩐다도 알겠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예요. ESG 등급, 뭐 점수, 우리가 옛날에 뭐 저퍼주 이렇게 보듯이 그런 점수가 높은 회사,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버려. 돈 안 빌려줘. 안 빌려줘. 농업도 이제는 ESG. 탄소농업. 탄소 흡수 산업으로서 농업과 식생활 변화 과정에서 농림축산업, 농작물을 키우는데 그 농작물을 키우는 게 기업화가 되고 그 기업에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게 되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작겠지 초반에는. 하지만 내가 기업화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이거를 일개 개인들,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까지 탄소 배출권을 부여해주고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농업은 완전히 또 달라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도 농업이 기피 대상일 수 있는데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탄소, 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내지는 투자를 했거나 이런 기업한테는 대출이 이제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실패했어. 돈을 못 빌려요. 그냥 안 되는 거야. 탄소 배출 안 되네. 꺼져. 돈 안 빌려줘. 근데 지금 당장 실적이 없어.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 근데 이 산업은 탄소 배출에 상당히 흡수를 하고, 탄소를 상당히 흡수를 하고 정화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 예를 들자면 한 의류 회사가 있는데 걔네가 피트병을 막 그거 해가지고 펠릿으로 피트병 펠릿을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섬유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요. 버려지는 피트병 그걸로 가방을 만들어서 장 니클라우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적어도 그런 회사는 이제 돈을 여기저기서 구하기가 쉽고 매우 싼 이자로 하고 산업에 그 회사가 키워질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런 기업들,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런 에코 산업 관련된 것들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을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추가적인 어떤 사업 내지는 장치를 포함해서 많이 줄여나가게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회사가 우리가 앞으로 덤벼야 할 회사이고, 지금 이미 탄소 배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그런 부분에 있는 기업들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마치 그것이 1차 갑자기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몰락해버린 기득권들 이렇게 돼버려요. 몰락. 어느새 그전에는 없었던 탄소세가 여러 종류로 나오거든요. 탄소 국경세, 뭐 뭔세 나오는, 이거 감당을 못해서 망하는 거야. 그냥 기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이노베이션, 혁신을 가져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모아가. 잠깐 물려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똑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운행함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급감시키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언제부터 갈지 준비 단계에서 본격적인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빵빵빵빵빵빵 치고 나가는 그 부분들 갈 때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딱 맞춰낼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에 따른 어떤 그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완전히 전기로 완벽하게 바뀌는 세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기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산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바뀌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2차 전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기도 생산 뭐 2차 전지 어쩌고 시세를 한번 줬잖아요. 그죠? 2차 전지는
그러니까 한참을 쉬어야 할 거고, 그 타이밍 우리가 마치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중에 카카오를 버리고 카카오 게임을 잡아라 했던 그 이유가 나오는 푸시 것처럼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익이 또 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할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농업도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기후가 어때요? 미쳤죠. 작년에도 미쳤었고 올해도 이거 정상적인 기후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폭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나? 바로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더운 지역이 적도일 거 아닙니까? 적도에서의 이 그 부분들, 우리가 대류 현상을 알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렇게 돌고 돌거든요. 그러면서 바다도 해류도 마찬가지로 그 대류 현상을 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바뀌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제트 기류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지구가 다시 식혀지기도 하고 기온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적도의 더운 그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이에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 제트 기류가 없어지는 거죠. 느슨해지거나. 그러니까 지구가 식을 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북극의 그 빙하는 하얀 땅이잖아요. 하얀색. 그래서 사우디의 이 애들이 이거 하얀 거 쓰고 다니잖아요. 더우니까. 그 이제 햇빛을 반사시켜주고 지구에 이제 오는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기능을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빙하가 얼려져 있는 것과 시베리아의 그 만년 동토층, 지금까지 한 번도 녹은 적이 없는 그렇게 이제 있는 땅들이 정말 많은 메탄가스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얼어 있단 말이죠. 머금고 얼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녹아버리면서 엄청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지구 대기로 퍼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막을 수 없는 단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 지금 이제 우리 아까 본 자료예요. 요 77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인데,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조건에 있으니, 이제 ESG 많이 들어봤을 거고 ESG에 대한 투자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을 이제 이걸 먼저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만이 거기에 따른 새로운 큰 그냥 작은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충 오늘 조금 얼마 돈을 벌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세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시세 폭발을 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시세 폭발이 일어납니다. 뭐 과거에 건설주, 과거에 증권주, 과거에 조선주, 이런 것들이 갈 때 한번 자기 시대를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시대를 만나면, 여기 자기 시대를 만나면, 이거 삼성증권이야. 삼성증권인데 증권주도 자기 시대를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10배 가잖아, 기본. 예. 10배가 뭡니까? 20배 갔지, 20배. 20배 가는 거야. 20배 가는데 걸린 시간이 1년에서 1년 반. 20배예요. 이렇게 먹으려고 해야지. 쿠암님, 우짜님, 그죠? 응? 이런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런 수익을 내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ESG 주력 회사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손들이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진짜 나쁘게 맘먹으면은 아이 뭐 내가 죽고 나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씨앗을, 자기의 자손들을 남기고 퍼뜨리는 게 기본 그 생존 욕구잖아요. 증권주 이렇게 튈 때 이렇게 튀었고,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자기 시대를 만나서 튈 때 그렇게 튀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시세를 만났을 때 이런 시세를 줄 수 있는 산업을 골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성공의 포인트를 가야지. 중동의 모래바람 먹어가면서 했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 170만원 현대건설이 언제? 야 237만원일 때도 있었어 현대건설이. 근데 지금 얼마야? 57,000원이야. 아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바뀌는 걸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에 만들어진 이 대량 거래 만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시세는 다시 한번 나오면 20배 30배 나옵니다. 그럴 수 있는 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걸 갖고 가다가 물리는 거야. 여기서 좀 물리면 뭐 어때? 이렇게 물렸는데 아씨 막 욕 나오면서 맨날 욕하면서 아씨 지금 나 현대건설 마이너스 20%야 지랄아 아 짜증나. 괜찮아 뭐 어때? 이렇게 갈 건데 뭐야? 애초에 그럴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라고. 애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기왕이면 싸게 사라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야.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 단타 좀 치고 뭐 좀 어쩌고 오늘 뭐 ELW는 이제 집중하고 막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식 갖고 막 단타 쬐끔 쳐갖고 2,400개 중에 오늘은 이게 올랐네 저게 올랐네 쓰잘데기 없는 그런, 알고 보면 시간 지나갖고 내가 진짜 와 이래갖고 그냥 그럼 진짜 100억 부자가 돼버리면 참 내가 왜 쫌생이같이 그러고 살았을까 옛날. 지금은 미국으로 가버린 우리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에 올라가 보니 참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가 보이더라.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지구가 저렇게도 아름답고 평화로웠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너무 신비로운 모습.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던 데를 보려고 하니 찾기도 힘들어. 근데 내가 우주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거기서 아둥바둥 식구들하고 싸우고 남자친구랑 싸우고 뭐 한데, 그 싸운 이유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용돈 조금 준다고, 나 좀 지금 막 스트레스 받는데 왜 나 공부하는데 왜 시끄럽게 했냐고, 이놈의 남편아 왜 양말을 뒤집어 벗었냐고. 똑같은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우리가 업 해가지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오늘의 매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의 투자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고 멍청했을까. 한심스러웠어.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럽구나. 그때는 그랬구나. 그땐 그게 단지 알았지. 그게 너무 큰 건지 알았지. 내 돈 내 마이너스 10%. 짜증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큰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진짜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닮지를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한 그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죠. 이해해야지 그들의 그 정도 수준. 요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많이 반복을 하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으시죠? 와닿지가 않으실까요? 별로. 지금 당장 내가 뭔가가 큰 성과, 큰 수익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그나마 좀 달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내 계좌에 뭐 30%, 40%, 50%, 뭐 100%짜리 수익이 있은 종목이 있다면 좀 더 다를까.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한 걸음부터, 한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가야 되는 단계이잖아요. 그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처음 시작을 여러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슈퍼개미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슈퍼개미랑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들처럼 사놓고 내 돈 1년 2년 3년 기다릴 수는 없어. 그러니 이제 계좌를 굴려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의 길로 가는 분들이 황금알 계좌 운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또 성과적인 분들, 분명히 가다 보면 다시 계좌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성공이라는 이 쉬운 단어가 나의 현실이 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기후 위기를 이제는 극복을 해야 될 건데 그것이 결국에 지금 한 50개, 60개 되는 국제적 펀드 운용사에서 자연자본, ESG 펀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뭐냐면 결국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국은 자기네가 지킬 수 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이 이렇게 줄일 수 있어, 기술이 돼 해놓고 이미 뭐 유럽은 친환경 자동차도 상당히 많이 보급됐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하자,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밑에 중국과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 반열로 못 올라오게 하는, 자기네가 패권을 계속 갖고 가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반드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쪽 산업을 키우겠죠. 그러려고 자금을 모았어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가들의 패권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 중국을 찍어 누르고, 중국을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탄소세라고 하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지금 가장 많은 탄소세,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 국경 넘을 때마다 너 이 물건 어떻게 만들었니? 탄소 얼마나 나왔니? 그러면 너 세금, 이 물건 팔 때 세금 얼마 내? 얼마 붙여갖고 팔아. 요게 한다면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낼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산업을 키워야 해요. 키워야 한다고. 지들이 쳐 올려갖고 쳐 사서 쳐 올릴 거라고. 계속 올리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은, 그 기업들은 그렇게 올라간 돈, 그걸로 덩치로 싸게 돈을 확보하고 이자를 싸게 확보하고 돈도 더 크게 확보해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번에 게임스탑 알죠? 게임스탑, 망해가는 게임스탑, 좀비 기업이었던 게임스탑, 가만히 냅두면 망하는 회사예요. 망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개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가가 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자사주 팔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조 원이 손실이었어. 1조 원이 손실이었는데 1조 원어치 주식 팔아가지고 야 우리 빚 다 갚았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망해가는, 관리 대상에 들어가기 직전인 회사가 갑자기 재무적으로는 우량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가 수준이 그전보다 높으니까 어때요? 자금을 땡기기가 좋죠. 싼 이자로. 더군다나 뭐 원체 기준금리 자체도 지금 낮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프라인 뭐 게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제 온라인 게임 해도 돼. 뭐 메타버스 해도 돼. 그럴 돈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가는 개념이 이제 본격화될 거다. 본격화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업이 지금 당장 성과를 못 내고 뭐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이라면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런 기업이라면 해볼만 한 겁니다. 그런 기업에서 해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돈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얼마 전 한화 알죠? 한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방산 영역이 상당히 큰 회사이고, 그 여러분들이 아이언맨 1 볼 때, 아이언맨 주인공이 사막 같은데 어디 가가지고
미사일을 탕 쏘면 미사일이 위에서 터져갖고 밑에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게 집속탄인가 뭐 그건가 그런데 그거를 한화에서 만들었어. 그걸 최근까지 만들었는데 그 ESG 여기에서 거기에 위배된다. ESG에 너네는 위배된다. 어떻게 민간인도 죽을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느냐. 그 예전에 전쟁하던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은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정밀 타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로 다 민간인 건물이 있어도 테러리스트가 있는 건물만 폭발을 시키잖아요. 이래야 한다 이거예요. 바뀌었어. 다 때려잡고 그러면 안 돼. 적의 수개만 딱 잡아야 된다. 김정은이 살고 있는 어딘가 숨어있을 거기만 딱 타격해서 걔만 죽이면 되지. 왜 북한 주민들이 같이 죽게 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 투자 안 할까. 너네한테 투자했던 돈 다 빼버린다 하고 네덜란드 국민연금에서 돈 다 빼버렸지. 한국전력 한국전력 니네 화력발전하네. 안 되겠다. 야 돈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니네 돈은 못 벌지만 니네 사업 내용 너무 좋아. 오케이 한번 해봐. 밀어줄게. 이런 식이야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그 밀어줄게 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설이어도 그 건설의 내용이 달라야 되는 신환경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